집중!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비교적 포근한 봄 기온이 느껴지는 그런 주말이었는데 월요일이 되면서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온도 조금 떨어졌고 또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 지방에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에는 안개가 좀 끼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이 더 낮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내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풀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0.5도, 그리고 춘천이 영하 3.1도, 1도, 다른 지역은 모두 영상이긴 합니다. 부산이 5.5, 광주 1.8, 대구 4.1, 대전 0.5, 강릉은 2.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소식은 그쪽 일요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전주현 외신 캐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다피군의 반격으로 반정부 세력이 처음으로 퇴각한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한때 반정부 세력에 밀리는 듯 했던 카다피 친위 부대가 수도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동부에서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카다피 측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빈 자와대를 기습 공격으로 되찾았고요. 석유 터미널이 있는 라스 라누프와 리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미스라타 등에도 탱크 부대를 투입해서 반정부 세력과 격렬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예. 반정부 세력은 당초 2만 명 이상의 카다피 지지 세력이 버티고 있는 시르테에서 일전을 벌여서 승리한 뒤에 트리폴리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친위 세력과 반정부 세력의 공방이 가열되고 또 미국의 개입이 늦어지면서 카다피 정권을 즉각 붕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놓쳤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주요 도시, 특히 이제 석유 관련 주요 도시이기도 하죠. 자위아를 다시 카다피 부대가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꽤 많이 지금 그 정부군은 반격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위아를 놓고 지금 카다피 측이랑 반정부 세력이 서로 자기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확하게 어느 쪽이 장악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다음 소식은요? 어제 열릴 예정이던 중국의 제3차 반정부 집회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41개 도시에서 예정됐었는데요. 공안 당국의 원천 봉쇄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예정지가 두 곳으로 통보가 됐었는데요. 공안 당국은 전국적으로 73만여 명에 이르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막았습니다. 예. 또 집회 현장에서 외신들의 취재 활동도 사실상 봉쇄됐는데요. 공안 당국은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시도할 경우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상하이에서는 집회 예정지 주변에 있던 외국 취재진 17명 이상의 경찰이 억류됐습니다. 예. 중국은 올해 사회 안정을 위한 공안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요. 공안 예산이 작년보다 13.8% 늘어난 6,2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06조 원인데요. 국방비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요? 일본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던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이 사퇴했습니다. 예. 지역구인 교토의 제1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 관리단체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한 해 5만 엔씩 모두 20만 엔, 우리 돈 약 270만 원의 정치헌금을 받아서 그동안 야당의 퇴진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예. 일본은 외국인들이 자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정치헌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마에하라 회상은 간 나오토 총리가 사퇴할 경우에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혔고요. 젊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예. 또 마에하라 회상은 민주당 내에서 한일 관계를 주도하던 의원이었는데요. 한일 외교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 왕실 을교회 등의 도서 반환 협정 처리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에하라 세이치 외무상은 작년 8월에 저희 시선집중이 특집으로 일본에 가서 진행할 때 네. 저희하고 인터뷰했기도 합니다. 그 그랬었죠. 당시에는 이제 교통상이었고요. 예. 상당히 저희가 듣기로도 굉장히 흔히 한 말로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중국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연 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모델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부동산, 거품 등 과잉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막고요.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문가들은 성장률 목표가 7%로 하향 조정돼도 향후 5년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은 8 내지 9%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민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서 국민의 행복감도 높일 예정인데요.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서둘러 보완하고 앞으로 5년간 매년 평균 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매년 13%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전해주실까요?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제조에 나섰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얀마의 중부 마괴 관구 빈부에 있는 지하시설에서 스커드 미사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스커드 미사일의 생산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미얀마의 핵 보유 의도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군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위킬릭스도 미얀마 마괴에 지대공 미사일 조립 공장이 있고 그곳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목격됐다는 미 국무부 전문을 폭로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보금자리 주택 곳곳에서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그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내 그린벨트를 풀어 2012년까지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32만 가구를 지어서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주로 공급을 맡고 있고 4대강 사업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LH가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가 하면 그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착공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이나 입주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현재 125조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세종시, 또 혁신도시, 새만금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자금난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예. 따라서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이처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향후 수년 내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자칫 애써 잡아놓은 매매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침자리 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최근 2, 3년간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민간 주택 분양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예.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 분양 시장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이 더 어렵게 한다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 일정을 늦추거나 물량 축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올해 사업 계획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가격 폭등 현상이 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인근 민간 주택 시세의 70에서 90% 수준이기 때문에 예.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들조차 보금자리 당첨을 노려서 주택 매입 시점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다 보니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전세 가격 급등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LH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공약이다 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세난 현상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때다 하고 사실상 신규 사업 중단 선언을 하게 된 측면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군요. 예.
재정난에 빠진 LH가 사업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예. 국가 부채 규모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결국 정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자본을 도입하거나 민간 분양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이 없으면 분양 시장에 좀처럼 쉽게 뛰어들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혜택이 부여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부동산 경기를 성급하게 부양하려는 유혹을 얼마나 잘 조절해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의 공급을 당초 목표인 2018년까지로 늦추되 지금처럼 분양 위주의 공급 방식이 아니라 국민 임대나 공공 임대 형태로 공급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 목표는 2018년까지였나요? 예. 그걸 이제 집값 안정 때문에 2012년까지로 좀 앞당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이번 주 이제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2.75% 수준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가 관심 대상입니다. 하루 전날인 9일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와 2월 중 생산자 물가지수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중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6.2%나 급등해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도 유가 급등의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면 기준금리 결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금통위의 판단은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물이 될 텐데요. 기획재정부의 경기 판단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 자료가 내일 나오고요. 모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월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가계대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지금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출금리가 더 올라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법연수원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하면서 입소식 참석을 집단으로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임용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법무부 검찰과장이 나와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입장차가 워낙 크니까 사태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부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방침차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집회 참석 예정인 김병철 변호사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검찰청사 앞에서 오전부터 집회를 하신다고요? 예. 이게 그 일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까? 아니면 변협이라든가 그 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집회는 법무부의 로스쿨생 원장 추천 검사 채용안을 반대하는 뜻을 가진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입니다. 예.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에서도 이러한 이제 채용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요. 예. 저도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한 명의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집회가 단체 이름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단체들은 다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이시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사법연수원생들의 입장은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뒤에 검사 임용 시험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임용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도 법무부의 로스쿨생 원장 추천 검사 채용안을 반대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드는데요. 첫째, 이제 이 제도가 대한민국 3대 특권 세습제 제도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예. 이제 5급 공무원 특채 제도, 외교 아카데미, 로스쿨 제도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3대 특권 세습 제도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로스쿨 제도가 원장 추천을 배경으로 검사 직위도 세습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제2의 유명한 장관 사태가 검사 선발과 관련돼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또 두 번째로
현재 로스쿨에서 검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최근 법무법인 바른 대표는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연수원생이 1시간에 마칠 수 있는 일을 로스쿨생은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검사 시험이 순경 시험보다 더 쉽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경 임용 시험의 경우 형법 강론, 형사소송법, 수사 절차론이 필수 과목인데 로스쿨 제도에서는 이런 기본 과목이 진짜 선택 과목입니다. 예. 게다가 로스쿨생들의 경우는 이러한 과목이 어렵다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 그리고 로스쿨생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은 정원 대비 75% 합격률을 가진 소위 사실상 무시험 전형 제도입니다. 예. 이러한 점은 로스쿨 제도는 그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검사한테 요구되는 법적 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전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스쿨생을 검사로 선발하는 건 현행 검찰청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예. 예. 그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법무부 검찰과장에 나왔었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로스쿨 출신자한테 1년 이상 신임 검사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가지고 검사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이게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간도 충분하지 않고요. 예. 우선 그 입장을 설명드리면 기본 7법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검증을 마친 연수원생도 연수원에서 2년간의 교육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예. 법무부가 말하는 1년이라는 시간에 기본 7법과 검사 실무까지 습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 개개인이 가지는 커다란 권력을 생각할 때 검사 선발이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하고 사법연수원생 간의 어떤 과도기적인 갈등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지금 뭐 앞으로 법조 시장이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로 우선 임명될 경우에 경력 변호사들의 임명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또 변호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거 절대 아니죠. 우선 변호사들 중에 예. 검사 임용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이 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변호사들이 이렇게 납득하는 건 검사 임용의 주된 당사자는 연수생과 로스쿨생입니다. 예. 근데 이것과 관련 없는 제3자적인 위치에선 변호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일반 근데 여론도 대개 그 사법개혁을 얘기할 때에 법조 일원화 얘기를 할 때예요. 예. 경력 변호사들도 지금 판검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예.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예. 전체 서울 변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7,000명입니다. 예. 그렇지만 경력 변호사 중에 검사로 채용되는 비율은 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예. 그 사법개혁 이후에도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크게 검찰 수급 인원을 생각했을 때 예.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번 성명을 발표하신 신영무 변호사님하고 대한변협의 예. 서울변협의 오욱환 변호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가 뭐가 아쉬워서 변호사가 검찰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분들 대부분의 변호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 될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 뭐 개인적 입장에서 성명 발표하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우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선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시각도 있길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원장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검사 실무 수습을 받게 될 경우에 그 공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로스쿨 자체 정화 능력을 믿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현재 로스쿨 입학 면접 기준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에 로스쿨을 준비한 학생들 이러한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공정하게 선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정 지금 이러한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예.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객관성 있는 기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로스쿨 쪽에서 좀 상당히 반론이 있겠는데요. 아무튼 예, 그럼 말씀하시죠. 입학 면접 기준을 공개하면 됩니다. 예. 사정 이러한데 로스쿨 자체 정화 능력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 가장 공정해야 될 입시 기준조차 공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추천 제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2의 유명한 장관 사태가 검사 선발과 관련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로스쿨 쪽에서 상당히 반론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저는 오히려 반론을 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을 풀어준다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죠. 환영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한번 어떤 입장이신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예, 예. 반론을 제기하러 나오신다면 저희들이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지금 정원 대비 75%, 2013년부터의 합격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몇 퍼센트, 정원 대비 몇 퍼센트 합격시키냐 가지고도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는 이게 첨예한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합격률을 50%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시험은 자격 시험 제도로 운영돼야 됩니다. 예. 그건 잠깐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무조건 합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합격률 자체는 만약 이번 시험 우승하면 합격률이 높고, 예. 그렇지 않으면 낮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법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 합격률을 몇 퍼센트 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법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갖출 수 있는가 예. 라는 점으로 논의가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격시켜야 되는 시험이 맞는데 예. 현행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가 몇 프로일 때 변호사 시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어느 기수는 다들 예. 열심히 했으면 뭐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 합격해도 되는 거고, 예, 예. 어떤 기수는 뭐 5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바른 제도고요. 그러면 그 변호사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50%의 합격률에 대해서 김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찬성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현행 제도에서 퍼센테이지를 갖지 않고 어떻게 실제적인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가 예. 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일견 이해는 되지만 예. 그걸 뭐 퍼센테이지 논쟁이 이 논쟁 거기 핵심으로 부각되는 거는 변호사 단체는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예. 예. 자, 오늘 그 집회를 가지실 예정인 김병철 변호사의 의견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정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아 추워. 빨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 둘, 셋. 함사세요! 112동 2404! 함사세요! 안 산다고요? 함 사셔야 돼요! 한팔로 오셨어요? 이제 합의를 보죠. 일단 저기 앞에서 시작하자. 네, 소주도 하나 안 갖고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큰 거름 할 테니까 두둑하네 아주. 나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기 한 발자국 더 오셔야 되겠는데요? 엘리베이터잖아.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갈 거야. 계단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걸음으로 하자고, 걸음으로. 여기 어떻게 그냥 기분이나 한 장 깔아주자. 여기 두 장 깔게요. 1,000원짜리예요. 함 좀 사실래요? 여기 너무 싸. 그럼 빨리 좀 깔아봐요. 들어가게. 장인어른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야. 야 우리 앉아서 여기서 한잔 하자. 예? 어우 맛있나. 맛백이고 네. 위에 올라가면 이 더 좋은 게 있어. 문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아니 근데 하나 둘. 바가지 위에 나머지 나무 다 올려주세요. 빨리 와 빨리 와. 시원하게.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신부 최수연 씨 집에 함이 들어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신랑 박정민 씨하고 신부 최수연 씨는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요즘은 함 파는 풍경이 사실 이렇게 옛날만큼 많지 않죠.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왁자지껄 하면 혹시 신고가 들어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축하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최수연 씨는 MBC 라디오 리포터입니다. 60초 풍경을 비롯해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많이 애써주셨는데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함을 집으로 드리고 나면 보자기하고 띠를 풀고 친정어머니께서 손대중으로 예물 중 하나를 꺼낸다고 하는데, 이날은 홍단을 집으셨다고 하는군요.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 고루고루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를 했고요. 노래는 잘 아시는 유리상자의 신부에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09년에 연예계 성접대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고 장자연 씨 기억하시죠? 예. SBS가 어제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장자연 씨가 지인에게 50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장 씨는 편지에서 31명에게 100번 넘게 접대를 했다면서 이들의 직업을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데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뿐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2년 전에도 이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 장 씨는 이들을 악마로 표현하면서 회사도 아닌 3층 접견실, 그리고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수원 임계동 등의 가라오케와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고 밝혔고요. 예. 오라면, 가라면, 벗으라면 그렇게 한 것이 수십 번도 아닌 100번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 씨는 자살을 암시하면서 내가 잘못된다면 이 사람들 모두 꼭 복수해줘, 이런 글귀도 함께 적어놨었습니다. 예. 뭐 파장이 있겠네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요.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이 중국이 우리 군 극비 계획을 해킹했다고 신하경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신하경 의원은 중국 측이 우리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했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과 관련된 대외위 정보에 접근했다는 보고를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런 말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끝에 2009년에 미국 정부의 결정을 끌어냈지만 예산 때문에 도입 계획을 늦추다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2011년 정부 예산에 그 착수자금 452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꽤 비싸긴 한 모양이군요. 착수자금이 452억 원인 걸 보니까. 뭐 미국이 대외 수출을 꺼릴 정도로 뭔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봐요. 예. 역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서 군이 지난해 6월 실전 배치한 K-11 복합소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오시노 부대에 배치된 20장 가운데 7장에서 사격 통제 장치의 레이저 거리 측정과 초기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8건의 불량이 나타났고요. 예. 다른 부대에 배치된 2장에선 사격 시 총열이 움직이거나 신관 설정값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4건의 결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3의 부대에 배치된 2장에서는 레이저 수신 렌즈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고 야간거리 측정이 안 되는 등 3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예. 제4의 부대에 배치된 5정 가운데 2정에서는 5.56mm 탄을 단발로 격발했는데도 여러 발이 발사되더랍니다. 뭐 이 정도가 되면은 멀쩡한 기능이 뭐냐, 이걸 먼저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네. K-21은 5.56mm 소총탄 외에 건물 뒤에 숨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20mm 공중 폭발탄까지 발사할 수 있는 소총으로 한정당 가격이 1,500만 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개발비로 187억 원이 투입됐지만 여러 결함 때문에 생산이 중단돼서 모두 7개 부대 39정만 전력화됐다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서 이게 지금 안 된 게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 GPS 교란 전파를 쐈다고 합니다. 이 개선 인근 지역에서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 서북쪽 일부 지역에서 GPS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 탑재 장비로 50 내지 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 교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장단 협의회가 최근에 이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임진각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파주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임진각을 명시해서 조준 타격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을 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계속되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대북전단을 날려온 단체들은 8일에서 10일 사이에 임진각에서 풍선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8일이면 내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택일할 것 같고요. 예. 이 여야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번 주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자유투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액 다수에 의한 후원은 가장 좋은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와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 좀비 속의 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예. 이들은 헌법이 연좌제를 금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물론 전혀 엉뚱한 사건 때문에 이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친족을 내세워서 정치자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연좌제인지 이건 삼척동사도 다 합니다. 예.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정부가 번역 오류 지적에 따라서 수정 제출한 한 EU FTA 협정문에서 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이 국내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표현이 이 한글본 표현과 영문본, 독문본 표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 한글본에는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 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영문본에는 5년 실무 수습이란 요건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서비스 시장의 역진 방지 조항이 영문본과 독문본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또 금융 서비스 분야 방카슈랑스 개방 규정에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영문본에는 단 2인의 직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되풀이되는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이 예. 정도라면 진짜 실수로 이렇게 봐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땅 투기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최 위원장은 198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제곱미터를 사들였고요. 1991년에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제곱미터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전업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만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받아서 논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 위원장은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방통위 측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매매 증명을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매입이 가능했는데 두 땅 모두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곳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이 해명 그대로라면 도시개발 계획을 알고 땅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또 최 위원장은 그 위원장 취임 초기 6개월간 6,800만 원에 달하는 판공비를 썼고 그 대부분을 고급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고요. 예. 3년 전 33억 원이던 예금이 38억 원으로 5억 원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대 음대상학과의 박미혜 교수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예고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 교습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대 타교 출강 처리 지침에 따르면 입시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각급 학교의 출강을 금지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 교수는 잘 아는 분의 자녀를 가르쳐 준 것일 뿐이고 고3 입시생은 아니었다면서 총장의 허락 없이 교습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이 박 교수는 레슨비로 시간당 2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한 강사는 일반 강사들도 15만 원 정도 받는데 현직 교수가 2만 원만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대 음대가 좀 뒤숭숭하군요 요즘. 그렇습니다. 예. 이 자유형 사립고가 비입시 과목 교사들을 퇴출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서울의 한 자유형 사립고는 실업과 기술 등의 비입시 과목 교사나 수업 평판이 낮은 교사에게 수업이나 보직을 주지 않고 대신 컴퓨터를 고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면서 명예퇴직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1년 사이에 7명의 교사가 그만뒀다고 하고요. 예. 또 다른 자유형 사립고에서는 지난해 학벌이 좋은 교사를 다수 뽑아서 배치한 반면에 전자나 기계 등 전문 교과를 담당해온 교사 5명에겐 따로 수업을 주지 않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 자유형 사립고에서는 지난해 학생 상담을 맡은 교사에게 보직이 없으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 나가라는 뜻으로 이 교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격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다라는 지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위원인데요. 이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로 가게 돼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보위 소속이기도 한데 국회 정보위에서는 지난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경찰이나 국방부보다 늦게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문제는 오늘 인터뷰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3월 4일에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응하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신다는 거는 곤혹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그런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질문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법사위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법사위에서는 우선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넘어오기만 해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도 법사위 소속 의원이신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청목회 관계가 나왔을 때 지난 정기국회죠.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학자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는데 예. 이 공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 등이 예. 소액 다수의 후원금 제도는 장려돼야 되고 예. 오히려 기업의 후원금도 소액 다수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라는 예. 의견이 있어서 이제 김무성 원내대표와 예. 제가 합의를 해서 개정키로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행안위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해오다가 예. 지난주에 행안위에서 그렇게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만 예. 일단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 넘어오게 되고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되어야만이 예.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주성용 간사가 반대한다는 그 보도도 보았습니다만 예. 어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자유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상정을 하고 표결을 하면은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 표결을 하면 좋을 것이다. 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는 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치자금법이 왜 있습니까? 예. 깨끗한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활동 혹은 지역활동을 하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액 다수를 하는 것은 기본 정신도 맞고 예. 투명한 정치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뭉치의 돈이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작은 돈이 합법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낫다라는 것은 전부터 얘기가 이제 계속 되었던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른바 오비락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목회 건으로 걸려 있고 이게 당장 이제 이 바꿔놓은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행 조항인데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단체의 자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목회 건처럼 예를 들어서 그 회원들이 전부 나눠서 이렇게 돈을 입금했을 경우에 이것이 단체의 것이다라고 규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면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당장 이번에 일반적으로 분석에 따르기는 청목회법 문제로 기소된 사람들은 아예 형을 안 받는, 그러니까
혐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소액 다수 후원 제도는 바람직한 거고요. 예. 그래서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것은 정부에서도 장려 차원에서 예. 정부 예산으로 개인에게 보전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지난 청목회 관계에도 드러났지만은 어떤 단체의 기금으로 후원 기금을 넣는 게 아니고 예. 단체 소속 회원들이 10만 원씩 후원을 하는 것은 범법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은 예. 그러면 기업에서 지금 현재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예. 기업에 소속돼 있는 회사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것조차도 예. 기업으로 볼 것이냐 또는 단체로 볼 것이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국가에서도 10만 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예. 10만 원 이하의 소액 다수 헌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런 예. 견해를 아직 가지고 있고요. 저는 물론 법사위원이지만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죠. 예. 제가 법조인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예. 이번 법이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관계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의 면소권은 관계가 없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성경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1심 선고 결과가 4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이달 중에 그러니까 3월에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네. 사실상 1심 재판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구제된다라는 주성경 의원은 법조계 출신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이제 사후에 지금 예.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저러한 것들을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고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모두 청목회 관련으로 지금 기소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까 제가 오비락이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도 표현 가지고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 의원이 발의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몰랐고요. 예. 지금 국회를 운영하더라도 예. 원내 대표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 대개 이러한 대체적 합의를 하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누가 발의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들어가 있는가 예. 하는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어찌 보면 굉장히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법안임에 개정안임에 틀림이 없는데 사전에 인지하시기 좀 어려웠다라는 구조는 좀 솔직히 좀 이해는 좀 안 아니요, 그러니까 구체적 법 조문까지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잘 몰랐고요. 예. 유연의 소지가 있고 예. 이렇게 소액 다수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러한 범위까지 저희들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예. 물론 총체적 책임은 저나 김무성 대표가 갖겠지만은 예.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법사위로 넘어오면 고쳐진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한 것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외에도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이 개정안에선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청탁 또는 알선나 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이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본인 외에 다른 공무원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서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분석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법사위를 일단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심의 사항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들도 잘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렇게 여론이 안 좋다면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글쎄요, 그건 뭐 법사위원들이 이제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소액 다수 후원 제도가 예. 법적으로 좀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보위도 열렸는데 지난주에 정보위 참석하셔서 그 국정원의 지난번 인도네시아 특사단 잠입 사건 이건 국정원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보고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국정원 직원인가 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처리 위주로 하자라고 했지만은 밝힐 수 없다고 그래서 좀 고성도 오가고 국민을 무시한다, 국회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기무사에서도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만일에 사퇴를 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세훈 원장은요? 제가 국정원장께 3차장과 함께 사퇴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만약 사퇴는 한다고 하면은 인정하는 사실이 되고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이 질문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 개입 사실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의 사이에 좀 설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옮기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딱히 사과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국정원장에게 추궁을 하니까 국정원장께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계속 인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국정원 차장 답변 조언하듯이 옆에서 그러느냐 하는 사이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바람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장이 사과하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한 것은 그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쓰신 표현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월요일 보수대 진보 논객 두 분의 정치 사회 분야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전원책 김기식 토론 오늘 두 분이 만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교계 정치 개입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이슬람 채권 법안 일명 스쿠크 문제로 개신교계와 정부 여당 간의 갈등이 좀 불거졌고 낙선운동 얘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나왔다가 그 문제는 좀 유감스럽다는 측면으로 해명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4대강을 둘러싼 천주교, 불교와 또 정부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하여간 좀 복잡합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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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종교계 사회 참여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낙선운동, 하야 발언, 지금 유감스럽다 이런 답변으로 뭉뚱그려 정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지 않느냐. 종교가 어느 경우라도 정치와는 담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교하고 정치하고 연통을 하게 되면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는데 이 나라의 존망이나 대중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종교가 세속의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이 세계사가 그런 문제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책의 문제에 종교가 간섭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이제 스쿠크 법안 문제고 지금까지 또 종교계와 정부와 갈등을 많이 빚었던 4대강 문제도 역시 정책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식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전원책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예.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런 그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논란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두드러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대통령과 이 정권의 어떤 특정 종교 편향적인 태도가 현재 이 정권 하에서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였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나 또 기독교 신자였던 김영삼 정부, 또 천주교 신자였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이 그 사회적으로 제기된 적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당시에 이른바 고소영 내각이라는 예. 고대 영남에 이어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 인맥이 어떤 인사에 있어 논란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할 당시에 서울시를 종교 하나님께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종교 편향 발언을 함으로써 종교 간 갈등을 야기시킨 바가 있는데 대통령이 되신 뒤에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종교 편향 문제를 낳았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특정 종교에서는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 권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예. 어떤 오만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다른 종파에서는 굉장히 그런 특정 종교 편향되어 있는 어떤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감이 예. 강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거의 교인들 간의 관계까지도 악화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변호사께서 제기하신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정치하고 종교는 완벽하게 분리돼야 하는데 이번에 그 스쿠크 법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천주교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불교계 쪽도 이제 그런 면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스쿠크 법안 문제라든지 예. 또 최근에 제기되는 어떤 기독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와 4대강 반대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교와 천주교 쪽에서 4대강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 종교 집단이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종파적으로 어떤 견해를 표명했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국민의 다수가 4대강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명을 중시하고 예. 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 성찰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어떤 종파적 입장에서 나타나는 정치 개입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 독재 시절에 예.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이 독재 정권 시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권의 탄압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그 독재 정권 기간 동안 많은 저항의 목소리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종교가 너무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비판적 의식은 안 가지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특정한 종교의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이고 또 국민 다수의 의사를 예. 반영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종교 본래의 목적에 맞는 어떤 예. 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원책 변호사께 드려야 되겠는데 예, 김 표장 그 말씀에 일리는 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정부 들어서 그 종교의 문제가 좀 계속 부각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종교가 그 갈등을 봉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거기에는 저 역시 대통령 책임이 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대통령께서 종교적 색채를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고 또 너무 자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소용으로 불리는 그 교회 인맥이 너무 두드러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4대강 사업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저 역시 그 볼을 높게 쌓고 또 준수를 육미더식 하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강을 살리는 바로 한편으로 강을 유원지화하는 그런 정책은 저는 반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추기경께서 4대강 사업이 자연 파괴와 난개발의 위험이 있다. 또 강 살리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사재단에서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 보아도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추기경 용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때 더 놀라운 것은 추기경께서 북한은 이제 그 진리를 차단하고 자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기경은 골수 반공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4대강 사업이 김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민주화 운동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중의 어떤 생존 문제, 국가의 존망 문제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정책 문제거든요. 그런 정책 문제에 있어서 사제단에서 자기들이 수장인 추기경의 말씀을 두고 용퇴까지 주장을 하고 특히 그 종교는 바로 공산주의 적입니다. 김정일 치하에서는 종교란 것이 없거든요. 바로 그 자기들이 적인 그 김정일을 두고 김정일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골수 반공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좀 사제단으로서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 특히 그리고 조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템플스테이 예산이 깎이자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난 뒤에 한나라당 당뇨 출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산문이 특정인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불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불교의 집행부에서 그 천명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템플스테이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헌법 이론으로 볼 때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 뭐 특정 종교든지 그렇습니다.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타 신앙에 대한 차별도 되지만은 우선은 무신앙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불평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두고 그 예산을 깎는 것이 한나라당 실수든 아니면 한나라당의 정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 정책을 두고 그 산문이 출입까지 봉쇄를 한다. 이것은 종교로서는 너무나 지나친 개입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알겠습니다. 정교분리의 정교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전원축구 연습에서 좀 논점에서 이탈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 특히 천주교나 불교에서 기본적인 생명과 신의 창조물을 소중히 생각하는 건 종교의 본래적인 자세고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4대강 문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파괴적 양상에 대해서 오히려 그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인의 태도로서 저는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것이 특정 종교의 어떤 권력적 오만이라든가 혹은 특정 종교의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쿠쿠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것은 이자놀이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어떤 오일머니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지 않고 특정 종파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되는 것은 앞서 거론됐던 4대강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더군다나 그 이면에는 소위 그한 수쿠쿠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서 어떤 이슬람 포교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검증되지도 않고 매우 과장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비약된 논리하에서 특정 종파의 견해를 가지고 어떤 국가의 정책 문제를 논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부적절하고 알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편향된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그 특정 종파의 일부 지도자들이 매우 오만해져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 권력 위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위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자 장로로서 이해하면서 목사가 마치 신도나 장로 대하듯이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통성 기도를 하게 한 것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하신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든 소위 한기총의 대표회장님의 어떤 의식 속에는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을 어떤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언어로 사역하고 있는 어떤 장로 정도로 본 거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종교의 어떤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스스로 어떤 특정 종교 편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초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역시 김치 장관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4대강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4대강이 파괴적 양상을 드러낸다. 그렇게 계속 속반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법원에서 서울법원뿐 아니고 부산법원 또 대전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4대강이 파괴적 양상을 보인다 이런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나치시다는 생각을 하고 강은 살려야 됩니다. 제 자신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과거에 우리 강을 가보면 이 강 하루빨리 준설해야 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예, 제가 잠깐 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장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4대강과 특히 이제 스쿠크 법안을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종파적 이익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기준을 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결국 거기서 나오는 방법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른바 이제 낙선운동 등등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매우 실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 예를 들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그렇게 문제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지지하겠다라고 천주교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도 방법론상으로는 그러면 같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동시에 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정책을 두고 어떤 종교에서 이 정책을 반대를 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 정책을 지지를 하면 또 우리가 선거에서 지지를 하겠다. 예. 이러한 그 자체가 바로 정교가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교 분리의 문제는 사실은 이 정치권도 이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종교에 접근을 하고 또 종교를 내세우기까지 하거든요. 이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인들이 부지런히 종교 단체, 종교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예. 심지어 또 종교에서 어른들을 찾아가서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타 종교를 신앙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예. 그런 분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웃으면서 또 다 받아주거든요. 예. 무슨 종교 행사마다 또 정치인들이 맨 앞뒤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대중들이 앞자리를 차지할 까닭이 없는 것처럼 종교가 그분들을 배려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내려오느냐? 바로 종교하고 정치가 아주 밀착함으로써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까지도 합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예. 아까 김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국가 위에 대통령 위에 종교가 군림말려하는 그런 현상이 기독교뿐 아니고 어느 예. 종교든지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기식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 이른바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히 지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예, 저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은 종교의 정치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다면 저는 종교의 정치화는 정치가 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종교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이었던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에 참여라고 하는 것도 정치 권력이 독재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고요. 예. 최근에 있어서 종교의 정치화가 가속화된 것이 지난 참여정부 하에서 소위 반노무현 어떤 투쟁의 보수 진영의 투쟁의 중심에 소위 보수 기독교 교단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면에 나서고 서울시청 앞에 교인들을 10만 명씩 모으고 하면서 소위 이 보수 진영의 정치적 핵심으로 이 보수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힘으로 대통령 권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일부 기독교 보수교단 지도자들의 소위 좀 부적절하고 매우 오만한 어떤 태도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정치 권력이 이런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조건에서 이 종교 간의 갈등이나 혹은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태도와 정책을 취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변호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교의 이른바 완벽한 분리를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어디까지 선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은 한 3,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글쎄 종교가 우리 사회에 기능하는 것은 이 대중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그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갈등을 부추기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민주라는 그리고 자유라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정의 자체가 의심받는 그런 경제에 이르렀다면 바로 국가의 존망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기본적으로 생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종교가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 우선 이 종교 분리 원칙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국가 조창 기도회 같은 거 이거 앞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사회 통합을 명분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어떤 말씀을 듣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선진화된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원책 김기식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얻고 그 감정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낸 하이의 부엉통이 그의 앞으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니의 추억에 대한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솔직히 나에겐 선택지가 많다. 선택하다. 내가 협력을 선택한 이유는 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룹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몇 잔 더 마셔요. 그는 더 많은 말을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전임자의 알림. 혼란스러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장기 연애를 시작해 지금까지 커플로 발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요즘 그런 여자는 흔치 않죠. 놓아버린 경우 감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인지 상대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침내 떠나기 전에 그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하하, 나는 당신의 축하 와인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스를 타고 덴티로 가세요. 결국 그는 여전히 결혼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화자가 강력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동창회에서 한 말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쩌면 정말 너무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순간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많은 장애물을 떠올렸다. 회사가 망하고 현금 흐름이 망가졌을 때 모두가 그를 강요했고 그는 기억만 하면 됐다. 내 손을 잡으며 괜찮아, 괜찮아, 입양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는 처음으로 자본 조달에 실패했던 때를 기억했다. 그는 너무 취해 온 몸에 토를 했다. 니를 기억하며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밤새도록 보살펴 주었다. 그 이미지들은 너무 많고 너무 명확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아무리 추락하더라도, 당신이 얼마나 많이 되어도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좌절했습니다.